갤럭시 Z 폴드 3 모델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3 모델인데 베젤이 많이 찍혀 있어요. 지금 베젤이 많이 찍혀 있고 이런 데 보면 푹 들어갔거든요. 베젤이 많이 찍혀 갖고 이게 고장 증상은 외부 화면에서는 뭐 이상 없이 다 되는데 이제 펼쳤을 때 화면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화면이 정상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사용하다 보면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벨소리가 지금 안 들려요. 벨소리가. 그리고 이제 접으니까 나죠. 이게 안에서 선이 끊어져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안 나는데 약간 접으면 소리가 나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안에서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면도 안 나올 때가 있고 벨소리도 안 나고, 그리고 바깥에서 할 때는 벨소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접혀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선이 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주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 그 주름이 있어서 이 주름을 제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부 케이블하고 내부 액정 주름 고장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좀 빠르게 수리를 해야 돼서, 그래서 열판을 사용해서 수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우선 케이블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액정 테두리, 백커버, 양면 테이프, 그 다음에 안쪽에 그 주름이 생기잖아요. 안쪽 유리 필름 같은 거거든요. 이게 요거를 다시 띄고 다시 붙이는 작업.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이 좀 많아갖고 요즘, 그래서 좀 빨리 작업을 해야 돼서 재빠르게 열판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참고용으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시도하셔갖고 내부 액정이 날아가거나 그렇게 되면 돈이 많이 깨집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케이블을 직접 교체하시겠다고 하셨던 분이 계시기는 한데, 그분 주문은 안 했는데 하신다고는 했는데 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자리가 어수선했어. 그래서 우선 뒷판부터 장갑은 꼭 있어야 되고요. 뭐 기본적인 공구는 항상 영상에 나오는 공구들이 있으면 계속 사용을 하니까요. 뭐
도르코 칼날, 아트라이프, 뭐 세척솔, 뭐 기타, 뭐 드라이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어쨌든 한번 구매하시면 금액도 얼마 안 하고 한번 구매하시면 계속 사용을 하시니까요. 꼭 수리할 때만 쓰지는 않고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시니까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공구,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는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게 지금 열이 많이 뜨거울 텐데 이거는 밑에가 이 충전 단자 쪽이 파여져 있어 갖고 밑에서는 못 뜯고 위쪽에서부터 뜯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그 다음에 단도면으로 해갖고 이 사이를 벌려주시고 벌리시면은 플라스틱 명암으로 잘 밑으로 안 내려가면 또 라이터 기름을 뿌려주시고 올려서 이렇게 하면 분리가 된 거죠 지금. 뜨거워서 잠깐 옆에 놓고 여기 기존의 양면 테이프는 다 띄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 붙여 주셔야 되거든요. 또 댓글 중에 뒷판을 딴 데서 이제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딴 데서 구매를 하셨는데 뒷판을 구매해서 뒷판을 붙였는데 들뜨는 느낌이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붙어 있는 양면 테이프고 이제 해외 직구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 테이프 두께가 얇을 거예요. 기존의 그 테이프보다. 이 테이프도 두께가 있거든요. 두께감이 있는데 이게 방수 방진이 되려고 하면 테이프가 어느 정도 두꺼워야 되거든요. 일반 테이프는 그냥 얇기만 하고 양면 테이프인데 이거는 약간 두꺼운 테이프예요. 그래서 테이프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붙였을 때 뭐 제대로 안 붙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카메라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카메라를 보호하고요. 이게 지금 온도 센서가 너무 세서 제가 여기에 올려놓고 막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3나 4나 뜯는 방식은 비슷하거든요. 뜯는 방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영상적인 거로 그러니까 영상을 좀 다른 제품 뜯는 거를 봐주시고 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거든요. 이게 똑같이 벌린 다음에 양면 테이프를 넣고 양면 테이프랜다 플라스틱 명암을 넣고 라이터 기름 뿌리고 후면 띄는 거랑 똑같긴 한데 이제 중요하신 거는 맨 끝에까지 내려가면 안 되고요. 중간에서 밑에 아이고 안 내려갔네. 요 정도까지 요 정도 남겨놓고 이제 멈추시고 또 플라스틱 명암을 이용해서 반대쪽도 여기에서 멈춰주시고 요 상태에서 멈추고 그 다음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밑에서 위로 좀 올려주시면서 들면 이렇게 빠져요.
이런 식으로. 큰일 날 뻔했다. 왜냐면 왜 밑에까지 내려가지 말라고 했냐면은요, 여기까지 가자고 했던 거죠. 여기까지 양쪽 다. 왜 여기에 PCB가 지금 있으니까 여기를 뚫고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멈추는 거죠. 양쪽이 멈추고, 그리고 밑에는 이 상태에서 되어 있으면 이거를 밀어 넣는 게 아니고요. 그냥 대고 위로 살짝 올리면 이렇게 빠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지금 케이블이 있는데 이 케이블에 여기 덮개가 있어요. 그냥 손톱으로 빼시면 빠져요. 커넥터 띄워주시고 손톱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핀셋이나 이런 거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띄워주시고, 여기도 이제 양면 테이프가 이제 있어요. 이런 게 다 양면 테이프고, 여기 끈끈이가 이제 묻어 있는 거고, 손으로 문지르니까 끈끈이가 그냥 벗겨지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지금 끈끈이가 손으로 문지르면 여기 밑에 검은 게 양면 테이프고요. 양면 테이프는 띄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부분은 다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오, 무섭다. 소리가 너무 세게 돌리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따로 보관을 하고요. 요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앞뒤를 다 분리한 거죠. 앞뒤를.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검게 보이는 거 있죠. 여기 검게 보이는 게 다 양면 테이프거든요. 요거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실 때 아트라이프로 제거할 수도 있고, 손톱으로 긁어갖고 이 양면 테이프를 뗄 수도 있고요. 주의하실 점은 바로 옆에 배터리가 있어서 배터리를 찌르거나 아니면은 이거 되게 흔들리네. 이거 떨어뜨렸네. 이렇게까지 흔들린 것 같진 않은데, 이 정도면 못 쓸 정도인데. 이제 아트라이프로 긁거나 긁어서 닦거나 아니면은 뭐 공구를 사용하셔갖고 제거를 하거나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니면 떨어뜨렸나 본데. 얼마 전까지 사용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그랬는데. 어쨌든 사용을 해야 돼서 딴 거로 바꾸든 뭘 하든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수리를 해야 되니까. 요 공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걸 계속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제 끈끈이나 이런 거 제거할 때는 이게 최고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집에 자녀가 있고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을 많이 고장내니까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제 수리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이 연락이 가끔 오는데,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수리를 좀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이 뭐 두세 명 정도 있으면 핸드폰으로 나가는 돈도, 고장이 나서 나가는 돈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끈끈이를 어느 정도 제거를 했으면, 다음 나이타 기름을 묻혀서 이 부분을 세척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이렇게 검게 묻어내죠. 왜냐면 테이프를 다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테이프가 아니고 이제 T8000이나 E8000 같은 거를 바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 제품은. 근데 이거는 그 양면 테이프랑 E8000이나 그런 글루건 본드 같은 거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세척을 좀 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서브 액정 쪽 끝은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얇은 테두리, 이 얇은 테두리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뒤집고 이제 테두리를 띄워 볼게요. 손톱으로 이 테두리를 잡아 올리면, 그러니까 이제 열을 주고 이제 올리는 거죠. 그냥 잡아 당기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열이 받아야 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을 주고, 영상 중에 드라이기로 해갖고 폴드4를 분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거 보시면. 열판이 없으면 이제 그거로 하는데, 근데 폴드3도 그 드라이기로 하는 거를 차후에 촬영을 할 거거든요. 그때 아마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이 열판이 없다 그러면.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수리한다는 거를 좀 알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리를 맡기실 때 직접적인 수리를 하는지 아니면 뭐 안 하는지, 이제 그거를 좀 보기 위한 목적이죠. 수리점들이 많기는 한데 직접적으로 수리 안 하는 데도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제일 어려운 요 금가 있는 필름을 이제 뜰 거예요. 금가 있는 필름을 뜰 거고, 이거는 지금 중간에 이제 고무가 있거든요. 이렇게 고무가 있어요, 중간에. 이 고무 부분을 띄어서 다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다시 분리를 해서 고무는 띄어서
다시 활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끼거든요. 고무만. 이런 식으로 끼워서 다시 활용을 하고, 사실 지금 이 작업은 필름지 띄는 작업은 사실 권하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사실 권하지는 않아요. 괜히 잘못 띄면 진짜 LCD 자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냥 작업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것만 알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지 꼭 작업을 직접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띄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거 띄는 방법은 몇 가지가 돼요. 아이고, 뜨거워. 제품에 따라 띄는 방식이 달라요. 지금같이 띄는 게, 지금같이 띄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는 몇 가지 되는 분리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인 거고, 이렇게 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얘를 붙여야 되는데, 붙이는 작업은 조금 까다로워요.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찍을 수는 없고, 제가 이걸 다시 붙인 다음에, 그리고 다시 영상을 찍을게요. 겉에 이제 요거 필름을 띄고, 이제 필름이라고 해도 그럴 수도 있고 유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유리 성분도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끈끈해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교체를 했기 때문에 주름이 하나도 없죠. 주름이 이렇게 교체를 했고, 이게 붙이는 과정이 조금 까다로워서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붙이고, 그 다음 닦고 세척 작업하고 다시 붙이고
기포 같은 것도 있으니까 기포도 또 제거해야 되고 작업이 좀 번거로워서 보여드리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한다는 거. 이제 메인 액정, 내부 액정을 이제 분리를 해야죠. 내부 액정을.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작업인데, 이 지금 겉에 액정 내부 하면 주름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 띄면은 그 LCD 자체가 고장이 나고 꺼맣게 변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이게 손을 댈 수 있는 정도의 깨짐이 있고, 또 너무 심하게 깨져 있고 주름이 너무 심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LCD까지 파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꺼맣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꺼맣게 변할 정도로 이제 깨져 있으면 사실 수리 자체가 어려워요. 그냥 센터에서 그냥 통째로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100% 수리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개 중에 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많이 접고 폈다 접었다 하면 이제 많이 생기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용하는 건데 접었다 폈다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원인이 내가 보호 케이스를 사용을 해갖고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어떤 분은 생기고 또 어떤 분은 또 안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내부 하면 주름이 생기면 수리는 가능하고 수리는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시 열을 데피는 거라 뜨겁나? 뜨겁다. 다시 이쪽 끝에서 제가 들어 올려서 참고용으로만 꼭 봐주세요. 이걸 뭐 직접적으로 수리를 하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고, 이걸 먼저 띄면 안 되는구나. 뒤에를 하나로 분해를 안 했네요. 뒤에를 분해해야 되는데, 큰일 날 뻔했네. 우선, 요것도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네. 찍은 게 있나? 조금, 아마 이것도 영상 찾아보시면 대략적으로 찍어 놓은 게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이거 며칠 전에 찍었구나. 며칠 전에 이거 영상 찍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요거 보셔도 되시고, 그 영상을 더 길게 찍은 것 같네요. 그 영상이 이제 생각났네. 그 영상을 보시면 되실 것 같네요. 제가 오늘은 좀 수리를 얼른 끝내야 돼서, 왜냐면 이것도 고객분 거라 제가 얼른 해서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게 이제 내부 케이블. 아마 그거는 사운드 벨소리가 안 나고 내부 화면이 안 나오는 제품이었는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있어서 제가 길게 찍은 것 같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뭐는 뭐고 어떻게 되고 하는 거를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수리 방식은 그 영상이나 이거나 똑같거든요. 여기 나사가 하나 더 있지. 이렇게 빼시다가 확 잡아 빼지 마시고
살짝 들어서 빼시다가 뭐가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냥 딱 들면 부러져 버려요, 이 메인보드가. 이거 영상 찍는 이유가 그 내부 주름 때문에 이제 찍은 건데, 약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도 나사가 덜 빠져서 이렇게 빼고. 나사 많죠? 나사들이 힘들수록 이게 서브보드고요. 여기 커넥터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이제 뜯어야죠. 그냥 아까 뜯었으면은 그냥 고장을 낼 뻔했네요. 또. 이게 고장이 나는 게, 이게 수리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게 그냥 한순간에 생기는 거라, 아차 하면 고장났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리할 때, 초창기에 저도 이거 영상 찍으면서 이거 수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고장내거든요. 이게 영상 찍으면서 이게 수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설명해야 되지. 머리는 이 밑으로, 이 위로, 바로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머리는 늘 수도 없지. 보이지도 않지. 이게 영상 찍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찍으면 해먹지. 돈은 돈대로 날라가고, 따지고 보면. 근데 그때는 뭐 고객 게 아니라 내 거를 하는 거니까, 뭐 큰, 나만 이제 속쓰린 건데, 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영상은 또 찍어야 되겠지. 따지고 보면 영상 찍어서 돈도 안 되지. 그냥 그렇다 이거죠. 아유, 뜨거워라. 찍을 때마다 긴장하니까 덥지.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찍는 거죠. 그러고도 또 이것저것 뭐 촬영한다고 사지. 마이크 사야 되지. 요번에 마이크 하나 샀거든요, 지금 원래 아이팟이나 뭐 이런 거로 해서 이제 하다가 마이크를 검색을 해갖고 이번에 하나 샀는데 좋은 거 같기는 하더라고요. 얼마 하지도 않고. 뭐 촬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영상 쪽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여기까지만 내리고,
아까 그 댓글에 문의 주셨는데, 나이타 기름하고 알코올하고는, 달라요. 알코올은 더 휘발성이 좋아서 그냥 바로 날아가거든요, 알코올은. 근데, 나이타 기름은 휘발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덜 날아가요. 그 날아가는 그 시간이 좀 지체가 되거든요. 근데 알코올은 그냥 휙 하는 순간에 그냥 날아가요. 그래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알코올보다는 나이타 기름을 하나 사서 쓰시는 게 훨씬 좋아요. 얼마 하지도 않고 나이타 기름. 뭐 그렇게 나이타 기름이 비싸다는 느낌이시면 저희 쪽 쇼핑몰에서 사면 좀 싸거든요, 딴 데보다. 열을 좀 데피고. 부쩍 알코올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네요. 알코올로 사용해도 되냐고. 근데 알코올은 휘발성이 좀 강해갖고 금방 날아가니까 접착성이 다시 되살아나죠. 바로 되살아나면 양면 테이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수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내부 케이블을 볼게요. 한번. 내부 케이블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 벨소리가 안 나고, 그리고 벨소리가 안 나고, 화면 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거는 지금 가운데 이제 케이블, 아니, 찢어졌네. 케이블, 내부 케이블 덮개를 띄기 위해서 이제 띄는 거거든요. 이게 보호 테이프여서. 그래서 여기에 케이블이 지금 두 개가 녹색, 황토색 이 두 개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옆으로 좀 제껴주고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리고 뜨겁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위쪽 아래쪽 그 커버를 먼저 벗겨야 그 중간에 들어가는 FPCB 커버를 벗길 수가 있거든요. 짠! 네, 이렇게 FPCB가 반대쪽으로 여기에서 보면은 얘가 완전 접혀 있네요. 케이블이 잘 보여야 되는데 여러 각도로 보면 얘 있죠. 얘가 지금 완전 접혀 있어요. 지금 완전 접혀 갖고 어떻게 따지냐면 얘는 라운드가 되어 있거든요. 이쪽은 지금 라운드. 근데 얘는 세모나게 아예 접혀 있어요. 지금 아예 접혀 있다 보니까 얘가 지금 끊어질랑 말랑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끊어지면 내부 화면이 아예 안 나오는 거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라운드가 다 되어 있고 얘가 지금 고장인 거죠. 그리고 먼지들은 항상 있으니까 아무리 밀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밀봉을 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정도의 먼지는 이렇게 해서 이걸 빼서 보면은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짠. 볼까요? 이거를 접으면 여기 먼저 접어볼게요. 이렇게 접으면 얘는 라운드가 되죠. 라운드. 이렇게 라운드. 얘는 접으면 딱 접히죠. 그냥 조기 접듯이 그냥 딱 접혀버려요. 딱 접혀버리죠. 얘는 접으면 라운드가 되고요. 라운드가 여기 동그랗게. 얘는 그냥 접혀버리죠. 그냥 딱 접듯이. 살짝 비틀어 볼까? 그럴 필요는 없는데. 금이 가 있어요. 접혀갖고. 우선 이런데 먼지가 좀 있어서 먼지를 조금 닦아내고 다시 케이블을 교환을 하고 이제 조립을 또 하면 되겠죠. 대부분이 충격 때문에 고장이 나요. 계속 이제 충격 얘기를 드리는데 대부분이 떨어뜨리지 않으면 고장이 안 납니다. 폴드나 클립이나 대부분이 떨어뜨리셔갖고 고장이 나는 거니까. 나는 근데 안 떨어뜨렸다. 항상 그렇게들 얘기하시는데요. 대부분이 떨어뜨리셔갖고 다 고장 나시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충격이 가해졌는데 얘를 이렇게 딱 접는 순간에 딱 떨어뜨렸는데 얘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약간 접혀 있거나 했거나 이제 약간 충격을 받으면 얘가 접히면서 얘가 딱 부러지는 거거든요. 케이블이. 근데 대부분이 이제 충격이에요.
믿기 힘들겠지만 충격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거도 정리 좀 해주고, 여기를 붙일 때 다시 테이프를, 양면 테이프를 붙여야 돼요. 기존의 제품 PCB에도 양면 테이프는 있는데 이 양면 테이프가 조금 괜찮나? 괜찮네. 양면 테이프가 있어서 그냥 붙여도 될 것 같아요. 방향만 잘 숙지하고 붙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디 볼까? M이네요. 이쪽이. 그러면 여기가 M. 이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물질이 좀 있어서 좀 깎아내고, 바람도 좀 불어주고. 아유씨. 이게 이제 중간에 있는 플라스틱인데요. 이게 접었다 폈다 할 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앤데,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얘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깨지면은 힘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깨졌다 그러면 이것도 교체하셔야 돼요. 당연히 비용은 따로 나오고, 비용이 얼마 나오더라, 조금 나오기는 해요. 근데 안 깨지기를 항상 바라거든요. 볼 때마다. M이니까 이쪽으로 놓고, 여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잡아주는 돌기가 여기 있어요. 이쪽 먼저 끼우고, 그 다음에 아까 빨간색 뺀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PCB 이제 잡아주는, PCB를 고정 한 번 더 해주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그리고 덮개를 다시 이렇게 넣어주고, 검정 나사하고 색상이 검정 거랑 실버 색깔 나는 거랑 두 개를 꽂아주고, 이 검은 나사가 이제 플라스틱 나사예요. 좀 스크류가 조금 좀 크게 스크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끼워주고, 그리고 빨간색. 이거 이제 잊어먹으면 다시 다 뜯어서 다시 또 넣어야죠, 이거를. 빨간색 넣고, 그러면 이제 케이블을 연결했고요. 그 다음 이제 덮어야죠. 이게 이건가? 이제 케이블은 교체를 했는데, 케이블을 교체를 하고 그 다음 액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이제 연결을 해봐야지 알 수 있어서, 지금 상황에선 반대쪽도
이렇게 하고, 기존에 띄었던 애도 다시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주면 됐고요. 그 다음 뒤에서 얘를, 요것도 PCB를 고정해주는 고무예요, 고무. 실리콘 고무라고 해야 되나? 고무 같은데 고무는 아닌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여기도 끼워주고, 네, 이렇게 하면 PCB를 교체하는 게 끝이 났고, 이제 역순으로 이제 붙이면 되겠죠. 우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조립하는 거로 다시 잠깐 목 좀 축이고 조금 정리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제 액정을 조립을 해 볼게요. 이쪽 안쪽에 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하고,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털어야 될 거 털고, 액정 쪽에도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하고요. 확인을 다 한 다음에 테두리를 붙이기 위해서 테두리를 먼저 조립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새 액정 테두리거든요. 액정 테두리를 아까 전에 그 고무를 빼놨잖아요, 2개. 그 고무를 다시 끼워야 돼요. 끼워서 끼우고, 반대쪽도 끼워주고, 이게 구멍이 있고 이제 걸쇠처럼 걸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거 왜 이래? 부러졌나? 이렇게 걸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걸리면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양쪽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 끝에 돌기가 있는 게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돌기가 있는 쪽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으로 끼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두리를 붙일 때는 T8000이나 E8000 같은 이제 글루건 본드 같은 거로 이제 고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기존에도 이런 글루건 본드 같은 거로 해서 이제 붙여요. 그러니까 동일한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는 거죠. 아마 처음 하실 때는 좀 어려울 거예요. 저희야 뭐 매번 하는 일이니까 되게 쉽게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저희도 처음에 할 때는 꽤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보는 것처럼 쉽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가 지금 이거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이걸 잘못 맞추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도 잘못 맞추시면 이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케이블도 이쪽 안쪽에 2개 케이블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넣어주고, 이게 아예 안 맞는다 그러면 다시 분리해야 돼요. 분리하고 다시 조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보호지가 지금 붙어져 있는 거거든요. 보호지. 무슨 얘기냐, 아까 전에 떨어져라, 얘를 교체했잖아요. 필름지를, 주름 있는 거, 그거를 지금 붙인 건데, 그래서 새 거기 때문에 지금 보호지가 한 장 붙어 있어요, 여기. 근데 이 보호지를 안 띄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요. 이렇게 보호지가 한 장이 붙어 있는 거죠, 지금. 보호지. 이거를 띄고, 이 보호지를 띄어야 이제 교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고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붙였잖아요. 이제 어쨌든 글루건 같은 재질이니까 이게 뭐 본드 같은 그런 재질이니까 그게 붙이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프레스라는 건데, 이게 없으면 뭐 집게 같은 거 갖다가 고정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고정을 할 수 이게 이 제품의 손상이 안 가게끔 해서 고정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거로 고정을 하시면 돼요. 꼭 이거를 구매하셔서 하시라는 건 아닌데, 근데 이게 특별히 목공하는 데는 약간 쓸 수는 있겠는데, 뭐 어디에 또
추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다른 데에는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뒤집고, 이게 순간 접착제 같은 거면 딱 붙이면 그 순간에 딱 붙어버리는데, 이거는 순간 접착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마르는데, 그 흐물흐물한 그 성분이 마를 때까지는 고정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고정을 우선 해야 돼요.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한 10분만 쉴게요. 10분이 됐는 것 같아서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이제 마무리로 항상 이 밑에 바닥은 뭐 이물질이나 뭐 이런 게 없게끔 항상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바닥에 뭐가 있어 갖고 뒤집어서 눌렀을 때 잘못하면 깨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사가 자석이라, 이게 이쪽이 다 자석이라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막 붙어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나사가 여기에 딱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눌러버리면 이제 화면이 이제 깨지거나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제품에도 이제 나사가 어디 있나도 좀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져 갖고 기계들이 막 이런데 뭐 자석이 막 붙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자석이 이렇게 붙어버려요. 자석이 여기에도 자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떨어져요, 나사가. 자석에 붙어 갖고. 근데 이런 게 지금 이런 식으로 화면에 붙어 있다. 근데 그냥 확 눌러버렸다, 바닥에. 그러면 이제 깨지는 거예요. 이제 도루묵이 되는 거죠, 해놓고.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하도 해먹어갖고. 우선, 메인. 나사가, 검은 나사가 2개. 검은 나사가 하나가 메인보드에 박혀 있어서, 원래 3개예요, 총. 그럼 카메라 쪽에 나사가 아까 있었으니까 도로 꽂아주고, 이제 케이블들, 이제 처음에 이거는 그래도 좀 가까이, 이 큰 녀석은 LCD 관련된 거, 잘 안 맞는데. 그 다음 옆에 있는, 안 보이네. 옆에는 전원 버튼, 지문 버튼. 그 다음에 내부 케이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리고 위쪽에 안테나 관련된 케이블도 커넥터도 꽂아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서브보드. 왜냐면 가조립 상태에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서, 그래서 완전 조립보다는 가조립으로 우선 최소한 필요한 것만 조립을 해서 이거를 잡고 내부 안테나 선을 꽂아주고요. 이게 하우징 교체도 되거든요. 하우징 교체, 전체 하우징 교체도 되는데 지금 이게 내부 주름 생기는 것까지 교체를 했는데 이 상태에서 하우징까지 교체하면 그냥 새 거 되는 거죠. 배터리까지 교체하고 하면, 그러면 그냥 새 거가 되는 거죠. 새 거. 그리고 이제 서브 쪽에 배터리 연결하고요. 그리고 서브 액정을 우선 껴볼게요. 서브 액정을 껴보고, 다음 메인 쪽 배터리 연결하고. 아이고 떨린다. 잘 돼야 될 텐데. 들어오네요.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원래 다음번 영상 찍을 때는 이제 얘기를 해 드릴 건데, 이 액정 자체에도 케이블이 있어요. 아까 전에 뭐 이쪽에 뜯었을 때 여기 큰 케이블 같은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충격을 받으면 그 선도 고장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선은 뭐 벨소리가 나는지 안 나죠 지금. 왜냐면 스피커를 안 끼웠어요. 스피커가 이 서브 액정 쪽에 다 스피커가 있거든요. 이게 밑에 우회 쪽, 이게 밑에 쪽. 요거를 끼워야 이제 소리가 나요. 우선 지금은 화면이 들어오는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낀 거고, 얼른 조립을 하겠습니다. 우선 서브 액정 쪽을 마무리를 할게요. 서브 액정 스피커를 위아래로 동시에 꽂고, 전동 드라이버로 하면 되게 금방 하는데 전동 드라이버까지 쓰기는 좀 그래서. 근데 전동 드라이버보다는 이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느낌이 훨씬 좋기는 해요. 그리고 내 거를 수리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수리한다고 했을 때 사실 권하지는 않지만 수리하시는 거를, 근데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수리를 하는데 이 나사를 플러그 조이고 할 때 그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게 근데 전동 드라이버로 하면은 진짜 무슨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느낌이겠죠. 이제 하루 종일 뭐 풀렀다 뜯었다 풀렀다 뜯었다 하는 거니까.
어, 7월 말이나 8월 초에, 8월 초에 아이폰 6, 그러니까 아이폰 옛날 모델이죠. 아이폰 6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고장이 났거나, 뭐, 고쳐야 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사실 돈을 많이 들이고 이제 고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좌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이폰 6 모델만. 예를 들어서, 보통 아이폰 6가 16기가예요. 내장 메모리가. 근데, 뭐, 메모리를 128기가로 업데이트를 하던가, 액정이 깨져갖고 액정 교체를 하는 거를 직접 교체를 하던가, 그러니까 직접 메인보드 교체하고 직접 분해 조립을 하는 거죠. 강좌를 하는데 어쨌든 기술적인 지원은 해드릴 거고, 고장 난 거에 대한 부품은 사실상 뭐 저렴하게 거의 원가 수준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2인 1조로 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생각은.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도 이제 메모리를 128기가로 이제 바꾸게 되면 쓸만 하시거든요. 저도 메모리, 그러니까 아이폰 6를 처음 아이폰 사용을 했거든요. 아니, 그전에도 사용은 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한 거는 아이폰 6가 첫 모델이어서 아이폰 6에 대한 좀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그걸 좀 좋아하거든요, 아이폰 6를. 근데 요번에 옛날 구형 기종을 좀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케이스, 하우징을 교체하거나 메모리를 늘리거나 그렇게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수리 강좌를 좀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집은 처음이니까, 저도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2인 1조로 해서 2팀, 4명만 이제 모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카페나 블로그, 뭐 유튜브 쪽에도 뭐 얘기는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을 건데, 관심이 있으시면 그때 저렴하게 고치고, 또 내가 직접 수리도 해보시고, 내 거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근데 뭐, 사람이 채워져야 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하실 분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고, 뭐, 저 같으면은 하는데, 이제 다른 분들 생각은 좀 다르니까, 그래서 살짝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이 서브 LCD가 그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글루건 본드로 붙이는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삼성 쪽 제조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제조사 이제 하청 공장에서 어떤 식으로 했냐에 따라 이게 달라져요. 뭐 제가 그냥 무작정 이거로 해서 이제 붙이는 게 아니고, 삼성도 하청 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 하청 공장에서 그쪽에서 이제 추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거를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 방식에 따라 맞춰서 이제 저도 이제 수리 방향을 잡는 거예요. 양면 테이프로 했다 그러면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거고,
글루건 본드 같은 거 갖다 했다 그러면 글루건 본드로 이제 붙이는 거고, 그냥 무작정 내가 편한 대로 해갖고 이제 수리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하고 덮개. 이 덮개가 없으면 이게 충격을 받으면 빠져요. 빠지기 때문에 빠지면 화면이 안 나오겠죠. 이렇게 꾹 눌러주고 한번 닦아주고 바닥도 닦아주고 다시 이제 뒤집어서 맨 밑에는 덮개인데 맨 밑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거는 충전 단자를 연결해주는 케이블이고요. 그 다음 얘 덮개 끼우고 그리고 무선 패드 덮개 끼우고 무선 패드를 덮기 전에 내부 안테나를 덮고 덮개를 덮어주고 그리고 밑에 덮개 이제 마지막으로 후면 커버 유리 테이프를 약간 옆으로 튀어나왔네요. 약간 잘라주고 먼지도 한번 털어주고 약간 보강을 좀 해줄게요. 원래도 이 위쪽에 원래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었는데 여기를 양면 테이프를 조금 잘라서가 아니고 붙이고 자르고 밑에도 한번 보강을 해줄게요. 그리고 뒤집어서 붙여주면 끝. 켜볼까요?
난리다. 테스트를 우선 와이파이가 잘 되는지도 보고, 블루투스도 되고, 사운드는 아까는 뭐 바깥쪽은 원래 됐으니까요. 이제 켰을 때 켜서 블루투스 되고, 아니 와이파이 되고, 블루투스 되고, 다음 소리. 네. 네, 이상 없이 되죠? 네. 이렇게 해갖고 액정 주름 FP12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